그대로 전쟁입니다. 이상하게 케미가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정신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실 건가요? 앉을 수가 있나요, 거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코엑스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게 된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신입사원 동기들 중에서는 가장 어려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시 1팀에서 커피 엑스포 전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부터 코엑스 입사하게 된 컨벤션 세일즈팀 이태빈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0년생이고요. MBTI는 INTJ입니다. 제 MBTI는 ENFP입니다. 사실 제 동기들 중에 저랑 가장 반대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주임님인데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반대 성향이라면 또 반대 성향이긴 한데 이상하게 케미가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코엑스가 크게 두 개의 본부가 있어요. 전시 컨벤션 본부랑 베뉴 본부가 있고 저는 전시 컨벤션 본부에 속해 있는데요. 전시 컨벤션 본부에서는 크게 저희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그런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담당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참가업체를 이제 모집하고 세일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참관객이랑 바이어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나 마케팅 활동 그리고 이후에 전시 당일에도 이제 운영하는 등 전시 전반적인 과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베뉴 사업본부에 있는데요. 베뉴 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코엑스의 베뉴를 활용해서 클라이언트 분들께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것을 세일을 하고 있는 본부고요. 작은 회의부터 국제회의까지 그렇게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내 집으로 오는 길에 최종 면접에서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지하철에서. 바로 지하철 내려서 전화해서 저희 부모님한테 나 붙었다? 하니까 되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처음 들은 말이 왜? 어떻게 붙게 됐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코엑스가 워낙 또 이름이 또 잘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도 다 너무너무 잘 됐다고 축하한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저녁으로 감자탕을 먹고 있었는데 최종 합격 문자 메시지가 와가지고 친구들 모인 김에 주변에 사는 친구들 더 불러서 2차 가서 2차는 이제 제가 다 사고 무튼 합격턱 쏘고 그래서 그 날을 온전히 엄청 즐겼던 것 같아요. 저 남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이 헤드폰을 너무 탐내길래 제 것보다 훨씬 좋은 걸로 하나 사줬는데 이제 곧 입대를 하게 돼서 저희 부모님은 좀 프랙티컬한 걸 갖고 와라 이러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식기세척기 했고 앞으로 좀 과제들이 몇 개 있어요. 로봇 청소기라든지 여러 개 지금 후보군에 뽑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학 성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오픽 영어 AL이랑 오픽 일본어 AL 두 가지 성적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저는 GTAB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무역협회 산하에서 하는 활동인데요. 국내에 있는 작은 어떤 식품이라든지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의 해외 수출 활로를 열어드리는 그런 사업단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인턴이나 이런 경험은 없었는데 대학 생활하면서 대외 활동으로 건축연합 동아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아리 활동 내용 자체가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거였어서 그 부분을 이력서를 쓸 때 어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졸업할 즈음에 코엑스 공고를 처음 보게 되어서 아 이런 곳이 있구나. 그리고 전시나 이벤트 기획 경험이 있으면 유리하겠구나. 그리고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코엑스는 다른 회사들에 비교해서 접을 수 있는 칸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학은 오픽 성적이 일단 필수였어서 토익이나 오픽이 필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픽 AL 받았던 그 성적을 제출했었고 해외 활동 적는 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교환학생을 한 9개월 정도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미국으로. 그 외에는 더 이상 뭐 저의 스펙이나 관련된 활동을 적을 수 있는 칸이 많이 없었어서 자기소개서 질문에 이제 제가 했던 그 건축연합 동아리 활동에서 뭐 실내 전시, 야외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소서 질문에 좀 녹여서 썼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뭐 전공은 이탈리아어 통번역이었고요. GTAP 활동을 하면서 해외 전시회를 좀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2번의 기회가 있었고 그 두 때의 경험을 자소서에 녹여내서 다양한 나라의 클라이언트들을 만났고 협력사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도왔다, 통역을 보조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적었고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자소서에 녹여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일 때만 누릴 수 있는 기회인 교환학생 경험을 꼭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었어가지고 저도 그 해외를 오랫동안 살았던 경험이 교환학생 경험밖에 없었었는데 그 부분이 어찌 보면 그 서류를 쓸 때도 뭔가 해외 경험이나 이런 부분으로서도 되게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 경험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대외 활동이라든지 제가 했던 GTF 사업단과 같이 해외로 보내주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한 번씩은 꼭 경험해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류에 합격을 하게 되면 필기가 있어요. 근데 이 필기가 세 가지의 종류의 시험을 보는데 논술 시험, 그 다음에 인적성, 그 다음에 NCS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NCS나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평소 실력대로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큰 준비를 한 건 없고 저는 평상시에 시사나 경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필기시험 보기 한 1, 2주 전부터는 경제 관련 이슈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시사나 경제에 관심이 많다면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시사나 경제에 약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 딱 시험지를 받으면 지문이 나오잖아요. 거기 가지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잘 구조적으로만 글을 쓴다면 저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내가 잘 정리해서 가독성 좋게 전달하는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손으로 쓰는데 저도 원래 되게 악필인데 정말 신경 쓰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글씨라도 이쁘게 쓰는 게 정말. 맞아요. 글씨라도 이쁘게 써야 되는데 저도 악필 중에 악필인데요. 네, 아마 지금 열어보면은 정말 가관일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앞쪽은 이쁘거든요. 앞쪽 한 문, 두 문장은 이제 또박또박 썼는데 뒤로 갈수록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엄청나게 날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임원 면접 들어가기 전에 그 코엑스 사장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보고 들어갔거든요. 혹시 몰라서. 근데 딱 들어갔는데 가운데 사장님이 앉아 계셔서 되게 놀랐었는데 그 마지막 질문을 사장님이 하셨어요. 저희 지원자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셨었는데 대학교 때 제가 펜싱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때 결승전에서 느꼈던 간절함과 열망이 지금이 더 크다. 그만큼 나는 코엑스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내용을 그때를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진심을 담아서 했던 말이기도 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많은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뭐 하신 거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저도 되게 이거 좀 필살기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가지고 혹시 면접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질문이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제가 번개처럼 딱 손을 들었어요. 면접을 보기 전에 봤던 게 코엑스 조직도가 없었던 곳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코엑스 마곡사업단이라는 조직이 하나 생겼어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스터리스 계약 관련한 얘기들이 좀 있었어서 그 계약이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코엑스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큰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초반에 긴장 많이 하고 힘들잖아요. 정수기 앞에서 신입사원 동기들끼리 이제 9시 근무 시작 전에 약간의 담소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약간 의기투합을 하기도 하고 모여서 잠깐 담소를 나누는 그 시간이 하루에 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저는 힐링 시간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있었거든요로 하면 과거형이 돼버리는데 안 오실 건가요? 각자 전시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서 너무 바빠지니까 그 물타임 시간을 못 지켰는데 이제는 좀 이제 좀 다시 추진해보는 걸로.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회사 상사분들과의 티타임이 있다면 우리는 물타임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발상이었던 기억이 있고요. 아침마다 얼굴을 봐서 굉장히 또 좋고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저는 일지망인 팀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너무너무 다들 재밌으시거든요. 그런 밝은 텐션이나 분위기가 제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신입이지만 되게 잘 어우러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제 팀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저희 팀장님이랑 차장님들, 부장님들 그리고 같이 일하고 있는 주임님들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셔서 정말 일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참 딱 국제 행사를 유치하거나 국제 회의를 유치하거나 할 때 정말 다양한 국가의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그런 인사이트를 쌓는 데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꺼이 갈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본가가 김포인데 이제 9시 출근이라고 하면 7시에 집에서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6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출근하는 날에는 이제 퇴근하고 집 가서 다음날 출근할 준비를 하기에 바빠서 딱히 무엇을 할 수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주말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져서 주말만 되면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날씨도 좋으니까 뭐 한강도 가고 아니면 뭐 벚꽃도 보러 다니고 더 알차게 저는 주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동감하는 게 주말이 소중해졌다는 게 주말에는 입사 초기에 뭐 2월 달까지는 그냥 잤어요. 뭐 오후 뭐 4, 5시까지 자다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길게 토요일을 만끽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출근하는 때처럼 하루를 쭉 보내보자. 밤에 새벽까지 이제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알차게 정말 꽉 채워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주말 아침에 집 주변 러닝하는 거를 좀 즐기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유연 근무제라서 10시 출근하는 날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러닝을 하고 출근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고자 저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러닝을 하려고 주기적으로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주말이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어디든지 막 나가는 것 같아요. 혼자서 힐링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이가 있다면 진짜 아이 키우기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냥 거의 전액 지원을 드리고 있고 저 유치원도 있고 근데 그중에서 일단 제가 체감상 제가 가장 좋은 복지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입주사 할인 되는 거 코엑스몰이나 파르나스몰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입주사 할인 되는 것들이 정말 쏠쏠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완전 동감하긴 하는데요. 제가 근데 처음에 질문 듣고 생각났던 거는 월간 코엑스라고 해서 2달에 한 번씩 모든 사원들한테 디저트를 주거든요. 근데 디저트를 되게 이렇게 한 개씩 주는 게 아니라 한 박스씩 잘 포장해서 주세요. 제가 디저트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복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었어가지고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복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라운지 이름이 정시 퇴근이에요. 일단 정시 퇴근 라운지 들어오시게 되면은 가구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앉으실 수 있는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뒤쪽으로 오시면은 일단 안마의자들 있고 체력 단련실이 있어가지고 철봉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라운지에 저희는 커피가 3종류나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한 맛, 그다음에 산미 있는 맛, 디카페인까지 이렇게 3개가 있어서 저는 항상 아침에 이제 뭐 마실까 고민하다가 그날그날 끌리는 것으로 고르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속한 팀이 이제 전시 1팀인데 저희가 담당하는 전시들이 대부분 식품 산업에 관련된 그런 전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에는 항상 음식이 넘쳐나거든요. 과자나 간식이나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데 저희 팀에서 작은 테이블이 그 팀장님 책상 옆에 이렇게 있어요. 공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끼리 쉴 때 그곳에서 이제 다과나 이런 간식들을 먹으면서 뭐 쉬기도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제 시간을 보낼 때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집이 경기도 안산이고요. 출퇴근은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저 살면서 본 모든 사람들 거기서 다 본 것 같아요. 4호선은요. 열차가 다양해요. 그중에서 교통공사 열차가 있거든요. 그거는 첫 번째 칸이나 10번째 칸이 자전거를 줄 수 있는 칸인데 그 차 자전거 칸에 이제 앉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앉을 수가 있나요, 거기? 이게 좀 높아요. 한 이 정도 사람 허리 정도 오는데 이게 점프해서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점프해서 잘못 앉으면 저 엉덩이가 쭉 빠져버려요. 그거를 안 되게끔 잘 앉는 스킬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태빈 주임님이랑 비슷하게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는데요. 저도 초반에는 이제 급행을 탔거든요. 9호선 급행을. 급행을 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나오더라도 오래 걸리는 일반을 타자, 일반 열차를. 전 여기서 무조건 팁이 무조건 양 끝자리를 선점을 하거든요. 양 끝자리에 앉아야 편하게 옆에 기대서 잘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항상 헤드폰을 쓰고 무소음인 상태에서 주로 잠을 자면서 옵니다. 저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까 대답했던 질문이 이제 출퇴근 관련된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회사에 좀 가까운 곳에 독립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본가에서 출퇴근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빠질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월급의 90% 이상 저축이 제 목표거든요. 근데 실제로 3월 달에는 그걸 실현을 했어요. 정신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90%까지 말고 70% 이제 80% 정도는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코엑스는 입사하고 보니까 바로 연차가 10일 넘게? 11일. 그쵸. 11일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입사원이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날에는 연차를 쓸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그 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팀에 배속되고 보니까 전혀 저희가 휴가 어떻게 쓰시는지에 개의치 않아 하시고요. 절대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코엑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코엑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실 텐데요. 앞으로 코엑스에서 다양한 전시도 많이 열리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코엑스에서 미래의 직장 동료를 만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